안녕하십니까. 도록을 읽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2006년도 발행한 서울의 도유지와 도자기 도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의 도유지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서울 인근, 또 서울, 그리고 이제 서울의 유적과 도자기 해서 책이 좀 도록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제 머릿말 내용들을 조금 보면, 예를 들어 동막골은 독을 굽던 동막에서 동막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돼 있고, 과천내 토산에 백토가 있어 관악산 일대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요건이 되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의 기초조사나 앞으로 발굴해야 될 발굴 조사에 대한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조사의 불평과 보고서의 미발 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개해준 여러 기관에 감사한다. 이 말을 봤을 때는 이 도록을 만드는 데는 이걸 자랑하려고 했다기보다 진짜 도요지들을 한번 다 연구하고 또 도편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이제 다른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관장님이 참 또 화계사분들이랑 해서 열심히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 도록인데 지금은 아마 도유지 발굴들이 더 돼서 새롭게 더 학술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이때 내용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본 결과로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 도록을 처음에 구입하게 된 계기가 경기도 분청 또는 서울 인근의 분청, 그 단어를 좀 이해도를 더 높이고 싶었어요. 도유지 파편들을 보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첫머리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구릉에서 백자편과 백요편, 페토비즘 받침이 수습되는데 전체적으로 수량은 많지 않다. 백자편은 약간 푸른색을 머금은 유의하게 회백색을 띠고 있다. 도편의 단면을 보면 마치 표면을 분장한 것 같은 유층과 어두운 테토가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분청인 것 같기도 하고 덤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백자인 것 같기도 한 기물이 간혹 있어요. 자,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굽이 있고 기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백토 분장을 하면 이렇게 분장이 발리고, 이 유약을 보통 여기 굽까지 다 덤벙을 하죠. 근데 유약도 덤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약도 덤벙을 해버리면 여기가 허옇게 나오고 여기는 유약이 발리게 허옇게 나오는데, 테토하고 또 여기 허연 테토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붉은색을 띠고 흰색을 띠고 여기 유약이 띠죠. 그럼 색깔이 컬러가 세 컬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분명히 뭔가 덤벙을 추가적으로 한 건데 왜 그랬을까 싶으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색상이 백토를 한 번 더 바르지 않은 곳은 색상이 좀 어둡고 회백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장을 한번 해버리면 색상이 아주 뽀얗게 나오기 때문에 백자의 기본이 뽀얗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더 희게 만들기 위해 선조들이 백토에다가도 백자에다가도 백토를 분장해서 더 희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런 테토들, 이런 도편들에서 간혹 이런 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예시로 들 만한 기물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쉽네요. 하지만 이런 도편들이 그냥 주운 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수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연대가 정확하게 발굴이 돼서 확인되진 않았는데 대략적인 연대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직 학술적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뭐 대충 뭐 15세기인 것 같다, 중반 17, 18세기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도편, 수습된 도편들의 앞뒷면이 나와 있고요. 테토비즘 받침, 분청사기 파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계동 백자 요지이고요. 이 정도면 색상은 그래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상계동에는 도기 요지가 좀 여러 개 발견이 됐는데, 옹기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질그릇, 질그릇 정도의, 질독 정도의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상계동에도 도기 요지가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경작지와 무덤을 조성하면서 도유지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 내용.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배드민턴 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기 파편을 봐서는 뭐 사실 감흥은 좀 적어요. 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산 지역으로 보도록 할게요. 북한산은 전부 거의 뭐 다 청자, 또 이제 청자 또는 또 분청과 청자의 그 경계선, 자, 이런 능선부터 해서 이런 데까지 현재 발견이 되어 있다고 하고, 도유지는 정말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하시던 분이 여기서도 했을 것이고 20, 30년에 한 번씩 계속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능선을 따라서.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아마 몇 군데가 더 있었을 거고 더 있었을 것이고, 제 예상입니다. 여기 내용에서도 충분히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산길이 험하고 우거진 곳에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정도로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수유동 청자 요지, 굉장히 낯이 익은 도편들이 보여요. 도편을 살펴보면 어두운 암록색이 돌며 상감한 횡선문과 원문, 초문, 구간문 등이 나타난다. 그림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 고려 말, 조선 초 정도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글씨 멘트는 문구는 위치가 또 나름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좀 가서 구경이 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가고 싶은 곳은 되게 높이 있어요. 뭐 해발 고도가 막 700m 정도, 해발 고도가 700m는 아니겠지만 700m 정도 더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수유동 청자 이요지는 이준 열사묘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대적과 접시가 많이 수습되며 드물게 흑백상감한 병편도 보인다. 제 병이랑 호가 생각보다 도편이 안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제작을 더 많이 안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접시랑 잔들이 많이 있었고, 그만큼 병이랑 호는 희소했다고 합니다. 도편들 모양들 한번 보시면 이제 연화문부터 해서 뭐 구름문, 운문, 인화문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말 정도의 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때는 이 시대 때는 이제 규석 받침이 없죠. 규석 받침은 전부 이제 강진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여로 관납으로 만들어졌던 기물들인데 이게 포인트는 다 규석 받침도 아니고 이제 거의 다 모래 받침 아니면 테토비즘 받침인데 요런 시대 기물들의 특징은 거의 다 백상감만 들어가 있다는 거. 예. 흑백상감이 들어가 있는 기물은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비색 청자가 아닌 이상 이런 암갈색 또 갈색, 녹색 같은 청자에는 대부분 백상감이 많았다라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흑백상감은 이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보이는 도편들이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다 한 줄기였기 때문에 도안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합니다. 굿바닥은 모래 혹은 테토비즘을 받쳐 구운 흔적이 있고 바닥을 다져 놓은 것도 있다. 도편 이미지 위주로 이런 건 조금 특이한 게 한 개 더 나왔고요. 귀관문 우이동 청자유지 야트막한 구릉에 도편 분포지가 넓어 가마가 2기 이상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편은 암록, 회녹, 회갈색으로 유약의 용융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뿌옇게 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 대접이나 접시편이 주로 수습되며 테토비즘이나 모래를 받쳐 구웠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문양은 횡선문, 화문, 원문, 연판문, 여의도문, 승연문 그리고 강력한 연화문 등이 나타나며 흑백상감한 조문도 보인다. 연대는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된다. 흑백상감한 조문 새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흑색을 조금 넣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백상감이 주고 흑색 넣는 것들은 좀 고급 문양 넣거나 고급 기물 만들 때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우이동 청자유지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시는 소형으로 내저면에 2줄 혹은 3줄로 원문 심은한 것이 많다. 문양은 횡선문, 운문, 흑백상감, 영당초문에 관략화된 연화문 등이 나타난다. 이게 연화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양은 연화문. 당초문, 흑백상감 들어간 게 조금 있고요. 모래받침들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안쪽으로 원문이 2~3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기물들은 우리 주로 흔히 볼 수 있는 기물들이다 보니까 이게 다 서울 인근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굽들도 굽 안쪽에 유약이 또 안 발려 있고 꾹꾹꾹 눌렀던 흔적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연부 파편도 보시고요. 왕실이 납품하고 뭐 이랬던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이쪽에서 만든 건 오히려 다 서민 또는 사대부 이런 데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흑백상감이 안팎으로 들어간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기물들이 남아있질 않은 건지 아직은 도편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없는 건지 파헤치면 나올 수도 있는데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거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고급 기물은 별로 만들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봤을 때.
오이동 청자일지 3번. 마찬가지로 참고적으로 이런 자료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낯이 익은 색상, 낯이 익은 문양들이 많이 보여요. 친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